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이 바닥에 거물 변호사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서 지금 오늘 주제는 약간 좀 일단 제껴놓고요. 네. 우리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최근에 찬사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의 특검의 원조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셈인가요? 네. 예. 처음에 특검 하셨던 게 바로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원로비 예. 특검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이후에 특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특검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제대로 수사한 분들은 사실상 별로 없었다는 그런 게 문제들이 평이고요. 많이 있었죠. 원조 입장에서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역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박영수 특검이 좀 듣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은 아마 앞으로도 이런 사건 없을 겁니다만 과거에도 없었고요. 전 국가적인 문제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문제고 또 대통령과 관련된 사인의 국정농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한 사건을 그 정도로 수사를 했다면 탁월한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법을 만들 때 이미 대통령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한 거. 그리고 이제 수사기간 연장도 대통령에게 네. 결정권을 준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정의당 쪽에서는 다른 안을 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이 잘못한 거죠. 사실은 한 6개월 이상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겠고 그리고 결정권은 국회 쪽에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법 개정 사안이 되겠네요. 개정 사안이 될 수도 있겠고 가령 지금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 모든 걸 임명하는 게 당연한 권리, 당연한 권한인 것처럼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법이 정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법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죠. 혹시 변호사님한테도 혹시 그런 제안 혹시 들어오지는 않으셨어요? 왜 무슨 특검한다 그러면 언론들이 하마평이 막 오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거기도 또 한번 오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뭐 이미 지나간 옛 노래인데 흘러간 옛 노래인데 뭐더러 그걸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연적으로 지금 검찰이 방송 오늘만 해도 지금 우병우를 구속영장 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석들은 있어요. 검찰이 살기 위해서라도 네. 수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그 뒤쪽에 이제 공비처라든지 상설특검이라든지 예.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검찰 외에 또 다른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런 이제 제안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검찰 개혁의 방법인 것처럼들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설특검이나 공비처 같은 게 생기면 상당 부분 검찰권을 이제 제약할 수 있겠고 검찰도 좀 부지런히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지금 있는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서 쓰는 게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있는 검찰을 그럼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는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면 부패합니다. 그리고 나태해지죠.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독립이죠. 검찰은 40년 전부터 하는 얘기가 경찰은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아마 50년 지나도 또 같은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를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스스로 성숙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도 저는 경찰은 매우 시민들한테 가까워졌고 친근해졌는데 오히려 검찰은 시민들과 멀고 굉장히 강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이 결국 대통령의 모든 임명권을 가지니까 전번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재미있는 표현을 했대요. 검찰과 여당의 연립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매번 검찰이 정권 초기가 되면 몸을 사리다가 그다음에 수사를 하고 끝에 가서는 계속 그 정권 내내 대통령 눈치를 봐가면서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쯤 되면 확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옛날 대통령을 이제 입건하고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라든가 또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보이고 마지막까지도 수사 안 하고 머무적거리다가 이제 결국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수사하고 이런데 그거는 바로 인사권 문제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그런 인사권 문제를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검찰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저는 그거는 어차피 정당 정치를 하는 거라면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정당들이 그 그러니까 직전의 가장 가까운 시기의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검찰위원회 임명권을 그 의원 수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임명하도록 하고 거기서 검찰권을 검찰 인사라든가
또는 이제 수사권 감시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네. 아무리 법이 좋아도요. 정권이 나쁘게 들어서 가지고 나쁘게 활용하면은 계속 나쁘게 쓰이는 그런 모양새여서 예.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공수처라든지 아까 말한 예.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예. 이런 것들을 그 임명권을 국회에 주는 방식으로 해서 서로가 견제하게끔 만들어야 그것도 가능하겠죠. 예. 요즘에 또 뒤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대법원 사무처 개혁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럼 문제가 뭐예요? 사실 저희들은 체감이 좀 되지 않는데. 글쎄 법원행정처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예. 법원행정처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이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재판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대로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의 그 일반직이나 뭐 판사들이나 이런데 행정 업무 이거를 지원을 하고 또 재판 지원 업무가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임명권을 전부 장악하고 있고 또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대법원장 임명에 거의 이제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인사권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행정 우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이제 법원 내에서 출세하고 또 법원행정처가 이제 인사권과 함께 여러 가지 윤리적인 감시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판사들을 통제하다 보니까 판사 사회가 각자 독립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한다고 돼 있는데 헌법에는 사실은 상명하복 관계 이런 거에 눈치를 보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파동이 자꾸 지금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또 사법파동이 생기고 이러는데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관 인사 문제하고 결합이 된 것이죠. 배심제 같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배심제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경향인데요. 뭐 배심제도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한 배심제로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정서에도 안 맞고 그런 측면이 있죠. 이번에 박근혜 씨를 구속하는 판사는 되게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배심원들이 뭐 결정해 준다거나 기소 배심제 같은 걸로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죠. 예. 저희 친구들 중에도 이제 일찍 사법고시 해가지고 또 공부도 꽤 잘해서 판사하는 친구들 좀 있는데 다들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한 것 같은데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주 탁 부러진 자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똑똑한 친구들이 모인 데가 법원이고 사법부인데 왜 저렇게까지 저런 문제들이 개선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봐도 그 자기 내부 이야기는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도 내부에서는 기억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바깥에서 계기를 좀 만들어주고 적어도 그 사법부는 공정하다 이런 거는 하나 좀 서 있어야지 이제 나머지 법률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개혁 문제나 이제 수사권, 결국 경찰, 검찰, 법원이 다 사법권의 가지들 아니겠습니까? 그 개혁 문제에서 전번 그 노무현 정부 때 경찰권을 전부 지방화하겠다. 저는 그게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령 이제 지방분권을 강화해가지고 거의 연방 수준으로 강화를 하면 광역단체,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각각 법원을 그 권한을 거기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이제 근무하기를 원하는 판사들은 평생 그 지방에서 근무하게 하고 지금도 이제 향판이라고 지방에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인사권은 모두 중앙에서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인사권 자체를 지방으로 넘겨서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서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이제 추천위원회나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임명을 하든지 해서 그거 잘할 거 아닙니까? 저 판사는 이 지역에서 참 훌륭하다. 그러면 그 훌륭한 사람 거기에 오래 있게 하고 최근에 그 지방 변호사회에서요 판사 검사를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제 그걸 공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검찰이나 법원이 매우 불쾌해하는데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지속되면 광역단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어느 판사는 훌륭하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불러가지고 그 양반을 오래오래 우리 지역에서 재판을 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하도록 하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중앙집권적인 걸 분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원래 판사 오래 하셨죠? 오래 한 건 아니고요. 한 7년 했나요?
6, 7년. 그쪽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시각이 훨씬 더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뀐 뒤에 사법개혁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잠깐 맡아주는 어떤 예, 그런 위원회를 역할을 만들어서. 그런 예.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묻히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정권 바뀌고 나면 정말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 우리가 지금 많습니다. 다루고 있는 것만 해도 수백 가지를 다뤄왔던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검찰을 그럼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는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면 부패합니다. 그리고 나태해지죠.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독립이죠. 검찰은 40년 전부터 하는 얘기가 경찰은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아마 50년 지나도 또 같은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를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스스로 성숙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도 저는 경찰은 매우 시민들한테 가까워졌고 친근해졌는데 오히려 검찰은 시민들과 멀고 굉장히 강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이 결국 대통령이 모든 임명권을 가지니까 전번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재미있는 표현을 했대요. 검찰과 여당의 연립정권이다 이런 얘기.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이 바닥에 거물 변호사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서 지금 오늘 주제는 약간 좀 일단 제껴놓고요. 네. 우리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최근에 찬사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의 특검의 원조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셈인가요? 네. 예. 처음에 특검 하셨던 게 바로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언로비 예. 특검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이후에 특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특검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제대로 수사한 분들은 사실상 별로 없었다는 그런 게 문제들이 평이고요. 많이 있었죠. 원조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역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박영수 특검이 좀 듣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은 아마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없을 겁니다만 과거에도 없었고요. 전 국가적인 문제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문제고 또 대통령과 관련된 사인의 국정농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오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뭐 이미 지나간 옛 노래인데 흘러간 옛 노래인데 뭐더러 그걸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연적으로 지금 검찰이 방송 오늘만 해도 지금 우병우를 구속영장 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석들은 있어요. 검찰이 살기 위해서라도 네. 수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데 예.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그 뒤쪽에 이제 공비처라든지 상설특검이라든지 예.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검찰 외에 또 다른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런 이제 제안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검찰 개혁의 방법인 것처럼들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설특검이나 공비처 같은 게 생기면 상당 부분 검찰권을 이제 제약할 수 있겠고 검찰도 좀 부지런히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지금 있는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서 쓰는 게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웬만한 사건을 그 정도로 수사를 했다면 탁월한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법을 만들 때 이미 대통령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한 거, 그리고 이제 수사기간 연장도 대통령에게 네. 결정권을 준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정의당 쪽에서는 다른 안을 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이 잘못한 거죠. 사실은 한 6개월 이상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겠고, 그리고 결정권은 국회 쪽에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법 개정 사안이 되겠네요. 개정 사안이 될 수도 있겠고, 가령 지금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 모든 걸 임명하는 게 당연한 권리, 당연한 권한인 것처럼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법이 정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법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죠. 혹시 변호사님한테도 혹시 그런 제안 혹시 들어오지는 않으셨어요? 왜 무슨 특검한다 그러면 언론들이 하마평이 막 오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거기도 또 일 했더라고요. 매번 검찰이 정권 초기가 되면 몸을 사리다가 그다음에 수사를 하고 끝에 가서는 계속 그 정권 내내 대통령 눈치를 봐가면서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쯤 되면 확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옛날 대통령을 이제 입건하고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라든가 또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보이고 마지막까지도 수사 안 하고 머무적거리다가 이제 결국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수사하고 이런데 그거는 바로 인사권 문제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그런 인사권 문제를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검찰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저는 그거는 어차피 정당 정치를 하는 거라면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정당들이 그 직전, 그러니까 직전의 가장 가까운 시기의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검찰위원회 임명권을 그 의원 수를